네, 부동산은 큰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진정한 고수는 불안기에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큰 시장 자체의 흐름이 한번 뒤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변화에서 내가 여태까지 흘러왔던 시장 기조대로 그대로 간다면 나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치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라던가 기타 다른 자산시장처럼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 기간 자체가 텀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텀 자체가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긴 시기 동안을 힘들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민 상담에 앞서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서 시장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장님, 시장의 동향부터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동향 중에서 이제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이란 다른 기타 재화나 서비스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곤 하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특히나 이러한 주택 시장의 수요는 사람 숫자다, 인구수다, 혹은 한 가구의 가구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짧은 시일 내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도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요는 가구수나 인구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는 전체 상품을 살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돈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짓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시황을 알아보는 거고요. 매매 시장부터 보시자면 전체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불타올랐던 강남구조차도 상승폭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결과물은 이러한 전세가 시장에서 먼저 파급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매매가 시장으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실제로 내가 거주를 희망하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 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끌어안고서 갭 투자를 하시는 형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 한 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의 양이 필요한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 한 채 한 채를 구입하는 데 드러나는 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진 주택 한 채를 구입하는데 과거 전세가율이 70~80%까지 올라갔던 시절에는 내 자본은 2억에서 3억만 들이고서 주택 한 채를 살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5억에서 6억. 5억에서 6억이면 과거 시장이었으면 주택을 2채, 3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죠. 즉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지금 여권과 야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계속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는 한 구성원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여파로 정부에서 기초 계획했던 것은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용 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고용 악화는 저소득층과 극빈층의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저소득층과 극빈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더 힘들어졌다라는 뉴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형주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주택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요. 소형주택이 아니고서는 갈 수 있는 형태의 주택 형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소형화되는 시장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뉴스를 보시면 신흥국의 부채가 폭증을 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정책, 이 정상화,
이 얘기는 전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기조 쪽으로 전체 글로벌 경기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변수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감이 증가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언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건드릴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방향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방배 5구역, 13구역 같은 서초동의 재건축이 2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은요. 과거에 경기가 화랑기에 금융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완화 기조로 갔을 때는 이주를 했을 경우에 각 조합원들에게 이주비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받은 종전평가 금액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중도금지 집단대출 형식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이자도 아니고요. 약 40% 정도의 이주비만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지금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금이 나에게 지급되는 양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은 늘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시장, 전세가 굉장히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장에서 전세로 들어가기 힘든 돈이 이주비로 주어졌을 경우는 이 수요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들이 거래가 절벽 수준이 아니라 실종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분양시장은 기대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매가가 전체적인 평균적인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되면 로또다 이런 현상이 분양시장을 아직까지는 달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뉴스와 시황 브리핑을 마쳐보겠습니다.